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꼭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통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하겠습니다. 통풍은 급성 관절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관절염, 보통 노화에서 생기는 그런 노인성 관절염이나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건 만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통풍은 급성 관절염 입니다. 통풍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 퓨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대사 과정을 거쳐 요산이라고 하는 유릭 애시드의 형태로 최종 대사산물이 만들어지고, 이게 모노소듐 유레이트라고 하는 요산염의 형태로 관절과 관절 주위에 침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게 급성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복잡하죠.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부터 시작되는데요. 통풍의 임상 4단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통풍의 첫 번째 임상 단계는요, 무증상 고요산 혈증 상태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무증상, 증상이 없는 고요산 혈증, 피의 요산이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산 수치가 7.0 이상이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떻게 오시나 하면, 건강검진 했는데 요산 수치가 높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내원을 하십니다. 피검사를 했는데 요산 수치가 높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나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말 그대로 무증상 고요산 혈증 상태입니다. 자, 이런 임상 단계에서는 국내 환경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증상이 없으면 혈증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통풍 치료에 관한 진료 지침인데요, 일본에서는 하이퍼유리세미아,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을 때 가우트, 통풍 증상이 없고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다른 심혈관계 컴플리케이션 얘기하는 건데, 그 어떤 증상이 not present 없어도 요산 수치가 9.0 이상이면, 아무 증상이 없어도 무증상이어도 요산 수치가 9.0 이상이면 드럭 세라피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 진료 지침에 따르면 아무 증상이 없어도 요산 수치가 9.0 이상이면 일본에서는 요산 수치 낮추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요산 수치가 높다고 바로 치료를 하지는 않고, 보통 이런 무증상 단계에서는 그냥 경과 관찰을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나 하면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해서 체중 조절, 식사 조절,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무증상 고요산 혈증 상태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100명 중에 5명 정도, 5% 정도에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의 상태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통풍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관절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바람만 불어도 아픈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풍이죠. 보통 이런 급성기 증상이 사실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보통 이 기간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이 기간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통풍이니까 콜킨 주세요 이러면서 오시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보통 반복적으로 이런 급성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 급성기의 치료의 핵심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게 치료가 아니고 통증 조절, 염증 조절이 급성기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런 급성 통풍, 우리가 알고 있는 통풍이 오는 분들은 사실은 요산 수치가 원래 높았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산 수치에 대한 피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와서 일주일씩 약을 타가는 걸 반복적으로 하셨던 분들한테 요산 수치를 봐야 되니까 피검사를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 병원의 의사는 왜 이렇게 검사를 하려고 그러지? 왜 뭐하러 검사를 해? 어차피 약 줄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원칙적으로 피검사에서 요산 수치 봐야 됩니다. 요산 수치 확인하지 않고 급성기 증상 조절하는 거는 올바른 치료가 아닙니다. 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본에선 요산 수치가 9.0 이상이면 증상이 없어도 요산 수치 낮추는 약물을 사용한다고 했죠. 급성기에 내원하신 분들은 급성기 염증 조절 치료를 한 이후에 그 외에 이제 경과가 좋아지면 만성적으로 요산 수치를 이제 낮추는 약물을 쓰게 됩니다. 보통 6 이하 혹은 5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게 되고요. 보통 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물은 이제 알로피리놀이나 페프소스텟, 페브릭이라고 하는데, 이런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약물을 사용할지는 조금 장단점이 있고, 여러분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본인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저 통풍이에요 이러면서 콜킨 주세요, 진통제 주세요 이러면서 병원에 오시는데, 보통 일주일만 단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사라졌다가 다시 또한 6개월 있다 급성 통풍 발병하면 저 또 통풍약 주세요 이러면서 병원에 오시고 그냥 사라지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요산 수치에 대한 피검사를 하고, 이 요산 수치 낮추기 위한 관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1년에 2번 이상 통풍이 발생한다면요. 게다가 요산 수치가 높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관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통풍이 발생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급성기 치료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요산 수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료받는 병원에서 이제 피 검사를 하자고 했을 때 이 병원의 의사는 왜 이렇게 검사를 자꾸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산 수치에 대한 경과 관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성기에만 환자들이 보통 오기 때문에 급성기에 피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약간 파라독시칼한 현상으로 오히려 요산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급성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피 검사를 또 해서 이 사람의 진짜 요산 수치를 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고, 즉 통풍이 있는 분들은 마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듯이, 혈압이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듯이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가끔씩 요산 수치에 대한 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요 수치를 알고 언제부터 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이런 만성적인 치료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고민은 하지 않고 급성기 치료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통풍은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